이번 시간부터 고조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름은 고조선이 아니라 그냥 조선이죠. 단군이 건국한 조선은 단군조선 그렇게 말하는데요. 후대에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단군이 건국한 조선을 통상 이제 고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물론 삼국유사에 보면 그 단군조선 이전에 이제 신시가 있었다고, 환웅이 세운 신시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시에 대해서 지금 중국의 여러 이제 요하 문명 중에 홍산문화, 그 중에 이제 우화량이라는 곳에 여러 이제 유적들이 나오는데, 그 일대는 그 서기전 25세기 이전의 유적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일대를 환웅이 세운 신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고조선과 요번에 새로 나온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의 고조선과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현재 8종 정도의 한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있는데, 8종이지만 다 이제 검정 교과서고 다 정해진 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한 가지나 마찬가지라 그랬죠. 고조선을 찾아보니까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건국되다라고 해가지고 딱 2장 써놨어요. 2장. 거의 모든 책이 이제 마찬가지죠. 근데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는 찾아보면은 보통 이 49쪽부터 94쪽까지 쓰여져 있기 때문에, 93쪽까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약 40쪽 정도에 걸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책을 보고 아니 고조선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이렇게 많았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고조선에 관해서 서술해야 될 것들만 한번 잠깐 이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 지필준이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를 쓰면서 여러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이죠. 그런데 고조선사의 쟁점을 보면은 건국 시조가 누군가, 그리고 건국 시기는 언제고, 기자조선, 위만조선은 또 어떻게 볼 건가, 단군조선과 비교해가지고, 그 다음에 강영미 수도는 어디고, 멸망 과정은 어땠나, 고조선 강역에 한나라가 세웠다는 한사군의 그 위치는 어딘가, 그 다음에 유적과 유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 그 다음에 그 후계 국가들은 무엇이 있나, 어느 나라를 그 후계 국가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남북한은 고조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이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도 이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사실 고조선만 가지고 여러 권의 책을 써도 이제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한국사 교과서가 담고 있는 고조선 내용은 이병도라는 그 분이 신수 국사대관 해가지고 1957년에 편찬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병도 씨는 조선 해가지고 지금 평안남도 평양 일대에 있었던 작은 소국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있죠. 여기 보면 열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있고, 평양을 흐르는 강을 열수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청천강을 폐수라고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청천강을 폐수, 그리고 이 대동강을 열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모든 교과서가 여기에서 별로 벗어나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열수라는 강 밑에 열구라는 이 낙랑군 산하에 한 현이 있어요, 현이. 그런데
중국의 한서 지리지에 보면은 이 열자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은 강 이름이다. 어디에 있냐? 제요동, 요동에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병도 씨가 그려놓은 이 지도를 보면 요동을 지금 현재 요동반도라고 표시하고 있죠. 이거는 10세기 이후의 요동 개념이지 고대 요동 개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북성 일대가 요동이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요동으로 치더라도 열수는 요동에 있다 그랬으면은 요동에다 그려놔야지 왜 대동강에다가 열수 그려놓고 여기가 열수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낙랑군이 전부 다 평양에 있었다 라고 하는 역사관을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이 교과서는 대충 말하는 통설, 역사학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설, 정설이라고도 하죠. 그 통설을 적어 놓은 건데 이 통설들이 한결같이 그 고대에 남겨진 사료하고는 내용이 다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은 그냥 생각의 역사학, 실제 사료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이 평양 일대에 있었어. 그리고 고조선은 평양 남대에 있던 작은 소국이야. 이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고 나서 보니까 이 만주 일대에서 고조선 유적 유물이 쏟아져 나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조선 강역이 조금씩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갔다가 요즘 일부 극히 일부에서 요하까지 가는데 정확하게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 일대에서 요동 일대에서 고조선 유적유물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국고 47억 원을 들여서 만든 동북아 역사 지도는 뭐라 그랬냐면 고조선 강역하면 되는데 고조선 문화, 이렇게 문화와 강역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들은데요. 하나 예를 들어서 남북한이 고조선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 고조선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한사군, 낙랑군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일항전기 이래로 한국의 강단사학은 식민사학이죠. 그런데 이 식민사학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람들의 학문의 뿌리를 보면은 일제 때 이만희시루, 시다소키치 다 이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제자인 이병도, 신석호 이들을 갖다가 국사학계의 태두라 그러죠. 그리고 이들의 학문을 지금까지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식민사학이다라고 말하죠. 식민사학이 뭐냐면 황국사관, 일제 이제 황국사관인데요. 황국사관은 뭐냐면 야마도 외의 왕, 일본은 만세일계 천황이라 그러죠. 이 왕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게 바로 식민사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들이 식민사관이란 걸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황국사관을 주창했던 대일항전기 때,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이만희시루, 시다소키치, 이케우치 히로시, 이나바 유아기시, 기타 등등의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있었고 이병도, 신석호가 이들을 갖다가 존경할 만한 인격자고 학문이 아주 정교했다라고 해방 이후에도 70년대, 80년대에 이병도는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을 20년 동안 역임했어요. 서울대 교수라고. 그 다음에 신석호는 국사편찬위원회 사무총장. 예전에 국사편찬위원회는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겸임했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위원장이었죠. 그걸 수십 년 동안 역임했어요. 고려대학교 또 국사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근데 이들은 그냥 일본인들이 만든
이 황국사관, 식민사관을 죽을 때까지 신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2대 3대를 거쳐서 지금 한국의 사학계를 거의 다 100% 장악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일제 식민사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식민사관이라 그러면 자기는 또 아니라는 거죠. 아니, 아니려고 하려면, 나는 식민사학자가 아니다라고 하려면 식민사학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식민사관을 하면서 식민사학자라 그러면 막 이제 반발을 하죠. 그 뭐냐면, 식민사학자라는 말을 듣기 싫으면, 예를 들어서 나는 독립운동가다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 나는 독립운동가의 후예다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은 그 선조가 독립운동을 했어야 되고, 그 자신이 독립운동가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은 독립운동 했어야죠. 근데 객관적으로 뭐 총독부에 근무하고 일본군에 근무하고 했으면서 나는 식민사학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남북한은 그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만 한번 말씀드리면요. 북한 학계를 제가 보니까 북한 학계들 초기에는 1945년 직후부터 1961년 경까지는 고조선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논쟁했냐면, 주로 이제 문헌사학자들, 역사를 고대 문헌 가지고 공부하는 문헌사학자들이 있고, 고고학자들이 있죠. 고고학 유물을 가지고 공부하는 고고학자들이 있는데, 이 문헌사학자들은 해방 직후부터 고조선 강역은 지금의 이병도가 주장하고 있는 이 식으로 고조선 강역은 평안남도가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대표적인 인물이 도유호라고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인데요. 도유호라는 고고학자 중심으로 평양 일대에 고조선의 유적 유물이 많지 않느냐라면서 반대를 합니다. 이때만 해도 도유호나 이 사람들은 조선 총독부에서 유적 유물까지 조작해 놨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계속 이제 양측이 논쟁을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당국이나 그다음에 조선 노동당에서 이 문제에 개입을 안 했어요. 안 하다가 1958년경에 리지린이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북한은 두음 법칙을 안 쓰죠. 그래서 리지린이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리지린을 북경대 대학원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리지린의 지도교수가 고힐강이라고, 중국에서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중국의 인문사회학계를 휩쓴 고사변학파라고 있어요. 이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북경대 교수였죠. 이 고일강을 지도교수로 삼아가지고 고조선사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1961년에 리지린이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해서 1961년 가을에 고조선에 관한 과학토론회라는 거를 평양에서 열게 되죠. 여기에 유수히 많은 여러 북한에 있는 고대사학자들이 대부분 참가해가지고 이 대회에 참석해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리지린이 북경대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하면서 북한학계는 1961년에 고조선에 관한 내용을 대부분 정리를 합니다. 그 중에 핵심되는 사항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고조선의 강역이 어디냐. 고조선의 강역은 그 이전의 식민사학은 지금 일본인들이 주장한 대로 평양 일대에, 평남 일대 작은 이 소국이었다라고 봤다면, 리지린은 서기전 5세기, 4세기 때까지는 현재의 나나 일대까지 걸친 대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서기전 3세기, 2세기 무렵에 연나라 장수 진계에게 강역을 일정 부분 빼앗기고 난 다음에는 대릉하,
요령성 대릉하 유역까지로 후퇴했다. 그리고 낙랑군을 비롯한 한사군은 지금의 요동 지역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류지륜의 그 북경대 박사학위 논문 고조선 연구를 그 대부분 이제 한문으로 돼 있는 걸 제가 번역해서 이제 출간을 했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1961년에 이 류지륜의 고조선 연구 뒷부분에 보면은 중원 일대에 그 중국 강역이 됐죠, 이제는. 그 중국 강역에서 나온 고고학 유적 유물까지를 다 조사해서 수록을 해 놨어요. 그래서 1961년에 북한에서는 고조선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전 5세기, 4세기 때까지는 지금의 하북성 난하까지 걸쳐져 있었고, 서기전 3세기, 2세기 때에 연나라 장수 진계에게 강역을, 사료가 진계에 관한 사료는 이 사기 흉노열전에 한 번 나오고, 그 삼국지에 한 번 나오는데, 한 사료에는 강역을 천리 뺏었다고 나오고, 또 한 사료에는 그 이천리 뺏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때 뺏기고 난 다음에 그 고조선의 강역은 지금의 요령성 대릉하까지였다라고 정리를 하고, 한사군은 낙랑군을 비롯한 한사군은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요동에 있었다라고 정리를 한 것이 1961년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식민사학 외에 우리 같은 이제 민족사학 쪽에 쓴 사람들은 북한의 주장하고 대륙사 관점에서는 맞지만, 서기전 3세기, 2세기 때 이후에는 요령성 대릉하까지로 축소됐다라는 부분은 다르다고 보고 있죠. 지금 저희는 이때까지도, 그러니까 서기전 3세기, 2세기 때까지도 고조선의 강역은 바로 현재의 난하와 그 갈석산을 중심으로 한 연산연맥까지 고조선의 강역이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학계와 대륙자의 관점은 같지만 그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그 다른 점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과 현재 딱 한 장짜리 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정 교과서, 이 내용은 이병도 씨가 쓴 국사대관, 이병도 씨가 쓴 국사대관은 그 이전에 일본인들이 쓴 거 대부분 갖다 베낀 거예요. 그걸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광복 80년이 다 됐는데 일본인들이 만든 식민사학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는 이 나라의 수치이죠. 그리고 과연 이 나라가 진정한 독립국가가 되었는가를 반문하게 하는 겁니다. 한 나라가 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강역뿐만 아니라 정신세계까지도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는 정신세계는 그저 일본인들이 만든 식민사관을 아직까지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이 교과서를 계속 공부하다가는 이 나라 이민족의 미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던 찰나죠. 그런 찰나에 그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가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서 하가점 하층문화의 석성과 방국을 설명드린 건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도 4,000년 전의 석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000년 전에 이게 있는 곳이 현재 이 내몽골 적봉시 송산구 삼자점이라는 곳인데요. 그 옆에는 이제 산을 막아서 큰 이제 댐을 만들어 놨는데, 그 옆에 이 산 위에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을 갖다 우리는 치라 그러죠. 꽁해머리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마면, 말에 얼굴같이 툭 튀어나왔다라고 해서 마면이라고 하는데, 요 양쪽으로
적이 들어오면 이 좌우에서 공격해가지고 이제 무너뜨리는 그러한 형태고, 돌을 다듬어서 쌓은 형태인데요. 이건 그야말로 고조선 석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4,000년 전의 석정들이 내몽골에 무려 40여 개나 남아 있어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내몽골 지역이 고조선의 상당한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 석정이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걸 갖다가 중국 학자 홍산문화 요하문명 전공했다는 소병기라는 학자는 이 나라의 발전 단계를 갖다가 이 고국, 그 다음에 방국, 그 다음에 제국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이 하가점 하층 문화의 석정을 방국 단계라고 하는데, 이 방국 단계에서 이 일대에만 이렇게 거대한 석정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무렵에 들어서면은 이미 단군조선은 제국의 형태로 접어들었든지 방국에서 제국 형태로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시기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만들어 낸 게 아니라 지금 내몽골 지역 하북성 일대에 무수히 남아있는 고대 고조선의 유적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는 그 이후에 무수히 많이 발굴된 역사 유적 유물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단군조선 사이에, 우리 고조선 사이에 편입시켜서 서술한 그런 역사서입니다.